화장품주 요즘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OEM 그리고 중소형주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스물스물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작년에 화장품들이 사실 이제 대형주는 못 갔죠? 네, 굉장히 못 갔고 네. 예, 중소형주 위주로 갔었던 건 사실 네. 이제 그 가성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이 이제 값싸면서도 품질도 괜찮은 가성비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지역별로 따지면 이제 중국이 아니고 비중국 뭐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이런 시장 쪽으로 이제 중소업체들이 많이 공략을 했고 여기에 따라 이제 차별화에 좀 성공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K컬처와도 이제 시너지가 잘 났다. 그래서 작년 같은 건 이제 중소 뭐 화장품 업체들은 뭐 주가가 뭐 굉장히 높은 탄력성 있게 이제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반대로 대형주가 부진했던 건 이제 반대로 찾아보면 중국 사업의 부진에 대한 네. 1차적인 원인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달라진 거는 사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뭐 LG생과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도 나왔지만 어떤 중국 사업에 대한 부진이 일단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네. 중국 사업 여전히 부진하긴 하지만 조금씩 떨궈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 말고 비중국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전체 비중국 매출이 한 30%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중국 리스크에서 벗어난 게 올해 좀 화장품 대형주들한테도 반등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갖게 됩니다. 사실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화건강에서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 일본, 미주 쪽으로 확대한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작년에 보면은 그러한 성과들이 좀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중국을 줄일수록 오히려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에 대한 투자 심리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난다면 이제는 정말 찐반등이 보이는 건가 싶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2, 3일 정도 대형주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목별로 좀 어떤가요? 네, 뭐 대신 이제 ODM 관련된 업체들은 또 오늘도 강한 또 다시 오르니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횡보를 보이다가 이제 4분기 실적을 앞두고 뭐 4분기에도 연성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중저가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로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지금 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뭐 명동에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외국인들이 뭐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주로 사는 게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중소형, 이제 인디 브랜드, 좀 특색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는 이제 중소형사들의 실적 개선이 좀 더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ODM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올해 실적,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아니라 2024년도 지금 증권사들이 나오는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2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뭐 매출 2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13% 정도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올해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 부분은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내에 이제 지금 뭐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뭐 그런 관련 부분의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0%,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올해 한 8% 정도, 7%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화장품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서 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즘에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그런 올리브영도 많이 가지만 다이소가에서 그렇게 화장품 쇼핑을 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전에 작년에 내내 이야기했었던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계속해서 확대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OEM 관련한 기업이 여전히 실적이 좋다라고 느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들 경우는 조금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를 봐야 하는지 테이버 고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형주는 안 됩니다. 왜요? 일단은 뭐 대형주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패시브 자금으로 버텨낸 그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러한 로직이 깨지면서 170만 원이던 주가가 지금 30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이 색다른 타겟책이 있냐 그러면은 여전히 본인들의 브랜드는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다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가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그 턴어라운드가 워낙 이제 큰 규모의 기업이다 보니까 턴어라운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대형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나 LG생활건강에서 밀던 그런 프리미엄 전략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명품. 혹은 우리가 완전히 가성비를 이제 실용적인 그러한 화장품 혹은 그러한 소비가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부각되었던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좀 더 저가의 이제 매출을 일으켰던 저가의 제품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어찌 보면은 올해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쵸 우리가 갈색병이라고 부르는 에스티로더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헤리티지를 갖추지 못한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져 가지고 세부적인 이제 첨가제를 다 뜯어봅니다. 네. 뜯어보고 난 뒤에 이거 별로 다르지가 않네. 뭐 이런 뭐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처럼 브랜드 마케팅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성능과 효과가 입증되어야 되고 입소문을 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형 기업들이 여전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특히 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이 대표적인지 봤을 때 저희가 자주 언급했었던 뭐 잉그로드 랩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VT도 언급을 했었고 CNC 인터내셔널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테이버 고수의 원픽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서 화장품 얘기할 때도 잉그로드 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제조 공장을 돌리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잉그로드 랩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V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논란, 이슈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도 여전히 국내에서 제품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본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VT도 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규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주 어떻게 관심 갖는 거 괜찮나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리고 네.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4분기 때 찍힐 실적이 좋고 2024년도에도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실적들을 보면요. 지금 아이패밀리 SC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작년 기준에서 매출액이 89%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가 올라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비공식 루트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2024년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컸었던 기업들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추후에 다시 한번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다거나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외형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과 성장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녀 공장의 이 클렌징이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도 한 통 다 비울 정도로 잘 썼는데 주가는 상장 이후에 좀 지지부진함을 겪고 있습니다. 종목 내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고수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임순재 고수입니다. 중소형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다. 손소우 고수 화장품 중국 벗어나니 부활의 날개를 달았다. 이재규 고수 실적까지 나오니 거칠 게 없다. 테이버 고수 중소형주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장탑5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